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MTN상상클럽 김기수 대표와 JB스타 김난 팀장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시장 결과만 놓고 보면 괜찮습니다. 어떤 이슈 잡혔는지 화면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반적인 상황부터 확인해봐야죠. 오늘 코스피는 1930선대를 다시 회복하면서 그 윗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 가운데서는 저희 오늘 증권주 좀 체크해드릴까 합니다. 증권주 중심으로 해서 뭐 자통법 통과 관련한 이슈, 그리고 지수 올랐다는 이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상황부터 체크하고요. 증권주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수 대표님께서 시장 전반적인 상황부터 확인해 주세요. 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북 관련, 북한 관련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떤 평가 내리십니까? 어제 말씀드렸었던 상황하고 비슷하죠. 이따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사실 실적이나 영업 실적에 대한 하락 이후에 이제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면서 더 하락했었던 부분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점에 도달하면서 나름대로 해소되는 과정이었고, 오늘 수급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거래소에서 그동안 매수하던 외국 기관은 소폭 매도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소폭 매수하면서 네. 거래소 지수가 의미를 올랐죠.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50포인트 내외,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 하락은 용인할 수 있지만, 네. 그 목요일 이후에 하락했었던 부분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심각하게 녹아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수 때까지는 일정 정도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곧바로 이제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업종 종목 부분을 어떻게 공략할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래소 쪽에서는 IT 관련주들, 그리고 코스닥 쪽 거래소 큰 업종에서는 IT 관련주, 그리고 성장 관련주, 코스닥도 마찬가지 그런 성장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즉 하나 덧붙이자면 오늘도 역시 외국인들은 기관 역시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오고 있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2013년 매수 금액이 7천억이 넘는 상황이고, 그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과 코스피를 딱 구분하지 마시고 저성장 구조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 양상은 지속적이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와 비슷한 시각 여전히 갖고 계십니다. 증권주에 대한 부분 짚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은 팀장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네. 그 자본시장법 통과 관련 소식 들려오면서 증권주들로의 이제 관심이 좀 몰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대형 증권사들 위주로 한번 보자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떠세요, 의견이? 어떡하죠? 저는 반대의 의견을 조금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증권업종들 상당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서 지점의 어떤 그런 통폐합, 인력 구조 조정을 한 차례 좀 겪었는데, 하루에 거래 대금이 지금 2조 원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증권사들이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한 하루의 거래 대금은 7조 원 정도가 나와줘야 수지 타산이 맞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5조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을 보인 날도 한 3, 4일 정도밖에 되질 않고요. 그래도 있긴 했네요. 저는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7조 원 이상을 뛰어넘는 날은 거의 없었고요. 예. 5조 원 이상을 뛰어넘는 날이 올해 들어서 한 3, 4일 정도 있었고요. 5조 원. 그리고 최근에 이제 3조 원대로 거래 대금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우려감을 나타냈었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조 원대까지 재차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결국에 증권업종들은 매출이 거래 대금에서 60에서 70%가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것을 타개를 할 만한 정책도 아직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자본시장법 얘기가 나왔지만
대형 증권사들은 투자 IB 쪽으로 가게 될 거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파이낸싱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둘 것 같은데 이제야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좀 뭔가 가시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이마저도 5월 정도에 우선 좀 시행을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얼마나 좀 더 시간이 걸릴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ATS 설립 얘기가 나왔죠. 결국에 거래소의 자회사로 ATS를 두는 것이 아니라 ATS를 좀 독립적으로 개설을 하면서 우리가 또 수수료 비용 부분에서 좀 절감을 하는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중소형 증권사들이 훨씬 더 좀 수혜를 볼 수 있다. 특히 그 가운데서 키움증권 최선호주로 나오는 그런 의견들 좀 많았고요. 저의 경우에는 좀 KTB 투자증권 오히려 좀 중소형주 증권사들의 그 현재 주가를 보게 되면 상당히 차트가 좀 살아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당분간은 조금 대형 증권사들은 역시나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캐시카우를 담당했었던 증권사들의 지점마저 줄여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좀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은 연말 정도까지는 계속된 우리 경기 불황과 함께 증시의 거래 대금이 지금 대기 자금은 100조 원이 넘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금이 너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이런 좋은 얘기가 나왔다고 대형 증권사들의 주식을 바로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비교적 차트가 살아있는 중소형주 증권사들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전략을 좀 압축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증권사보다는 중소형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 오늘 이제 이슈가 됐었던 자본시장법 네네. 관련해서는 크게 뭐 호재거리로 작용될 만한 호재는 되겠지만 아직은 네네.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물론 이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규제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신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당장 올해 안에 매출액으로 좀 가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이번에 김기수 대표 말씀 듣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증권주 좀 좋게 보세요.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조금 전에 말씀을 잘하셨기 때문에 그거인데 사실은 뭐 안 통과된 것보단 통과된 것이 앞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그 모멘텀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은 그 부분을 쉽게 기대하기가 좀 기대 난이다라고 봅니다. 뭐 지금껏 우리 기관님들의 뭐 증권사를 통한 증권사 매매하는 흐름, 브로커리지 수익이 대부분이었었고 그런 부분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갖기에는 아직은 너무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기대치 부분은 아니고 오늘을 뭐 증권주가 조금 반등을 한 부분은 사실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합주가지수 반등 나올 만한 위치였죠. 그냥 너무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뭐 나오면 내일 정도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 시장이 먼저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거래가 활성화가 되고 확 달아올라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하면서 그 부동산 중개소인가요? 거기가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시장이 지금 저성장 구조 속에서 업종 종목 부분이 매매를 할 수 있는 단가. 여러분들 오늘 뭐 화학주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매매할 만합니까? 그죠? 증권주 오늘 조금 올라왔다고 매매할 만한가요? 모르죠. 어제 사신 분 조금 2, 3% 수익 나는 건데 사실은 위에서 물려서 내려오신 분들은 다 물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변화,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는 가운데 거기에 가장 밀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업종, 증권 업종이 주도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반등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되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반등 흐름이 전개된다면 물량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은 어떨까요? 두 번째 이슈에 태양광 관련해서 좀 넣어봤거든요. 두 분의 시각 어떨지 궁금합니다. 빨리 이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나섰습니다. 태양광 업체, 중국의 태양광 관련 업체를 하나 이제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쫙 전해지면서 장 시작부터 태양광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과연 괜찮아질까요? 자, 김난 팀장님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또 그동안 우리 얘기 많이 나눴어요. 근데 워런 버핏 얘기 예전에 포스코 건도 그랬고요. 네네.
잠깐 하다가 금방 뭐 사그라든 과거 경험도 있고요. 이 태양광 관련주들도 그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좀 시각 좀 바뀌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계속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관, 특히나 연기금을 주도로 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마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던 자금 일부분들은 거의 다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나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OCI의 주가 같은 경우에도요. 네. 아침에 장 시작에는 굉장히 좀 강했는데 결국에 종가상으로는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버핏의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좀 커버하기가 어려운 업종이 바로 좀 태양광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우리가 그동안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해왔던 기업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재무적으로는 안정적이었던 기업들을 투자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의외의 결정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콩의 언론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고요. 아직 그 추진에 대한 그런 얘기들 좀 루머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저는 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투자가 되기까지는 관망을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런 이슈들은 단기적인 호재였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간의 집중 매수가 유입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는요.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네네. 얼마나 올랐죠? 45%나 좀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EPS를 추정치를 좀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은 그런 EPS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45%나 급등을 했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로 봤었을 때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혜를 주기에는 아직은 좀 연결고리가 좀 미약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 업계는 여전히 좀 어려운 시장을 좀 더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반등, 특히나 이제 가격적인 그런 의미 있는 반등은 기관들이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상당히 많은 물량의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한 3, 40년 아니면 그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분명히 미래에는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해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컴퓨터 전원도 켜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앞서가는 것일까요? 김기수 대표의 말씀도 듣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 돈 많으신 분하고 돈 제한적인 개인 투자하고는 투자의 성향이 틀리죠. 업황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업황이 좋아진 그 기대감은 아직도 멀었다. 반드시 매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OCI를 비롯해서 하긴 이 태양광 업체들로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 분들 그냥 일단 이 시점이라도 좀 빨리 나오고 그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답일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어떤 종목입니까? OCI입니다. OCI. 오늘 이런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워런 버핏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가운데 신성솔라에너지 아주 예. 저가주 9,000원, 10,000원 하던 주식이 1,000원짜리 주식. 그 예. 주식이 상한가 가니까 태양광 관련주 가나보다 하고 막 OCI 막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그 단기 매매 성향 투자가분들은 또 오늘 물리셨을 겁니다. 자, 큰 그림으로 봐야 돼요. 제가 어제는 LG전자는 하향 추세, 월봉에서의 큰 4년 동안의 하향 추세를 돌파하고 상향으로 돌아가는 주식이다. 그러니까 매매를 해도 가능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린 반면에 이 OCI는 지금 보시면 이 큰 그림이 연입니다. 요 하나하나가. 그 2, 3, 4, 5년 동안에 있어서의 저점 부분을 깨려는 위치에 와 있어요. 주식은 여러분들 그 이름입니다. 65만 원짜리가 15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감히 여기서 매도하란 말 쉽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60만 원이 사셨는지 30만 원이 사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제보고 15만 원, 5천 원 여기에 OCI를 사라. 그러면 저는 안 사겠습니다. 주식은 중요한 부분은 그 업황에 턴하는 가운데 있어서 아직 얘가 어느 기간, 어느 흐름 속에서는 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업황 자체의 힘이 되돌아 나오기에는 아직도
머나먼 길이다. 사실 태양광 관련해서 독일든 보조금도 막 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유축이 됐고, 자 그렇다면 그 무분별하게 2005년, 2007년에 태양광 쪽에 투자했던 산업 흐름들, 네네. 거기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도산하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서 정말 알짜배기 회사들이 남아 있을 때 그쯤 돼야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아직까지는 기술적 흐름으로도 접근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혹시 포트폴리오 안에 관련주가 담겨져 있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해봐야죠. 대표님, 내일 또 우리 시장은 이벤트 데이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금통일도 있고요, 만기일도 있고요. 만기일로 인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긴 합니다만, 대표님, 내일을 위한 전략, 이제 나중에 역전의 기술을 통해 말씀해 주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점검해 주신다면요. 매월 한 번씩 돌아오는 만기날이고, 그것이 만기인데, 그때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만기날 부분이나 주간에 들어가게 되면, 단기 매매는 자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옵션의 변화에 따라서 힘 있는 자들의 농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기에 계속 매매를 쳐다볼 수 없다면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일단은 어떤 추세의 흐름 속에서 추세가 바뀌려면 만기와 그리고 실적 발표와 그리고 나름대로의 그 이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로는 그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되지 않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 만기에 어떻게 될 거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장이 바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다. 제한적인 반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부분에 대한 회생 정도의 부분이고, 아직은 업종 전반이 상승할 수 있는 힘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여기에서 내일 금토일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인하해서 그와 관련된 증권이나 건설업종이 좀 반짝해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비중을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런 과정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면, 네. 지금은 엔화 약세 지금 99엔 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출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숙제고, 그것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정부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전체 업종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범위 흐름들을 막아줄 수 있는 게 결국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IT 업종과 성장 업종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런 유형의 업종 부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건 자제를 하시고, IT 중에서 오늘 조금 의미 있는 부분이 나타났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것이 하여튼 간에 어떤 흐름을 갖고 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중에 발표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관련 IT가 좀 약세를 보이고 LG그룹과 관련된 흐름들이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삼성전자 IT는 조금 지켜보고 매수를 결정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단 팀장의 전략 말고요. 종목 네네. 들을게요, 팀장님. 종목 이제 고르기가 네.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그래서 같은 이제 시장에서 네. 추천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장세일 수도 있는데 전문가마저도 힘든 네, 시장입니다. 가져왔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일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원일 특강이라는 종목을 기억해요.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 종목이 300억입니다. 시가총액이 300억인데 왜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이 한 해 2천억, 영업이익이 100억대에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 시장에서도 똑같이 외면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산업 소비재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서서히 반등 국면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봤었을 때 우리 시장에서도 만약에 이제 이런 북핵 리스크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증시의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좀 입성이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업황이 좀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업황, 바로 비철 금속하고 철강 업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 스탠스가 좀 변했죠. IT 쪽으로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물론 IT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다음 분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철강, 비철 금속 쪽 그런 차원에서 원일 특강이라는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디스카운트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유통 물량이 좀 많이 작은 게 좀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물량을 모아나가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뭐 시원하게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증시가 좀 변동성을 겪으면서 좀 흔들렸었죠. 6,500원은 그래도 하단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이 가격대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물량을 모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지가 됐었던 6,500원 선 꼭 지켜주시고요. 목표가는 9,000원에서 10,000원 선까지 여유 있는 시간 두고 원일 특강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스타 김난 팀장과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역전의 기수가 이어집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